아니 장미야 나는 그 뭐지? 김주혜 등장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난 그래서 정은이 초창기 등장할 때 장미 네 마음이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젊은 세대가 와 우리 장군님 이런 분위기였는지 아이씨 저 새끼 무슨 거 한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지 그 속마음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넌 어떻게 생각했어? 저는 워낙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이 없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가 조문을 가잖아요. 정일이 죽었을 때 난 없어서 없어서 눈물이 몰라.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 김일성 때 엄청 울었어. 그래서 나는 아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놀랍다. 빅뉴스네. 이런 생각만 들었을 뿐 이 사람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도 나는 마음 아파 울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어른들이 안 우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하고 완전 딴판이었다. 완전 다른 분위기였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내 기억으로는 3살이었어요. 3살이었는데 난 주변 사람들이 우는 거를 알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엄청 슬프게 운다 이거는 몰랐어도 옆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구나 이 정도는 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갔는데 조문이라는 게 동상으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상 울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머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들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이 상황을 들킬까봐. 그래서 5분 동안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후늦게 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후늦기는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내는지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3분 전, 5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처럼. 근데 딱 인사하러 들어가니까 막 후늦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5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위기가 슬퍼하지 않는구나. 김정일이 죽음에 애도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와 더불어서 김정은이 이렇게 딱 등장을 했죠. 근데 김정일이 죽기 1년 전부터 김정은이 등장을 알았어요.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김정일이 등장할 때는 이여름 봄입니다. 기억나요? 나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분명히 12월 1월 2월은 겨울인데 왜 계속 봄이라고 하지? 라고 한동안 궁금증을 갖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지? 2월은 봄입니다. 근데 앞에 가사는 다 기억나지 않아? 딱 그 가사만 기억이 나요. 붉은 깃발 날리는 조지부의 대 이 땅에 새봄이 꽃폈습니다. 내 나라의 창창이 열린 미래를 뜨겁게 안아오는 2월은 봄입니다. 그래갖고 왜 2월은 봄입니다라고 하지? 근데 김정일이 탄생한 2월은 봄이라고 만물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 않은 아첨을 그렇게 노래에 담았는데 김정은이 등장할 때 역시나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군대에서부터 퍼졌었거든요. 군대도 그렇지만 대학생들도 밥 먹으러 가려면 행진을 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행진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이상해요.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근데 이 노래에 맞춰서 행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4분의 4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 노래에 맞춰서 행진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대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김정은이 등장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뭐 비범하다느니 그다음에
뭐 절세 불출의 인간이라는 정말 하늘이라는 그 수식어하고 연결된 건 다 나오는 거예요. 위인과 관련된 수식어들 있잖아요. 막 신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김정일, 김정은 이런 김씨일가에는 신과 같은 단어들을 붙이는 거 알아요? 그치. 뭐 불멸의, 예를 들면 불세출이 그치. 이런 단어를 많이 갖다 붙여요. 김정은이가 등장을 했을 때도 막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 3살 때는 스키 부대에 가서 스키를 자유자재로 타고 5살에는 땅굴을 몰고. 아씨 천재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업적을 선생님들더러 아는 거 써내라고 한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등장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 사람의 업적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앓았어요. 김정은의 업적을 써내라고. 업적을 써내라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인인지 써내라고 한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써내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내냐고, 우리가 알아야지 업적을 써내지 해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3장씩 써낸 거예요. 정말로 있은 일이에요. 이거 대학교 선생님들이 써낸 거예요. 와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등장을 하신 분이 바로 김정은인 거죠. 이게 분이라고 붙이는 건 살짝 널리는 느낌으로 붙인 건데, 원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시도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을 감면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어요. 그래, 여러 가지 그런 행보를 해왔는데, 광폭 사람들로 행보라고. 하여금, 아, 강폭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게끔 행동을 해왔어요. 되게 마음이 드넓고, 호탕하고. 그러니까 김일성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런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그치, 되어 그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누가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되게 정치를 잘하고 위대하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만연하게 퍼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치를 김정일이 이어하면서 미국의 거리밥상을 채통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는 되게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은 상황으로 갔는데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지니까 사람들 속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라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우리 이제는 권한의 행군 완전 끝이다. 우리 이제는 지상낙원이다.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고 해가지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대요. 그래서 강성대국을 하는 그 일련의 작업들을 해왔어. 뭐 건설도 하고 뭐 농장도 짓고. 근데 그 대문은 왜 열리지가 않아요? 강성대국 하는데 했는데. 끝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그래서 북한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인민반에서 서집을 해가지고 알아요? 뭐야, 얘기해줘.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집집마다 대표로 한 명씩 인민반회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기가 워낙에 나빠요.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아니, 오늘 인민반 회의가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건설인지는 모르겠다고. 또 대국을 건설한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그래, 어디에 짓는데요? 하고 물어봤대요. 계속 건설이래. 아, 글쎄, 뭐, 어디 동사무소 주변에라 짓겠지.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강성대 막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왔던 말이, 이건 사촌동생이 해준 말이에요. 강성대국의 문을 여니까 자력갱생 할아버지가 그 안에 벌써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인즉은 나라가 어차피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너가 알아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성대국이 내년에 된대요. 정말로 막 나라에서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설마 아무것도 없이 강성대국을 운운하겠냐고. 나라에서 분명히 쌀을 몇백 톤 쌓아놓고 있다고. 지금 그 오늘부터 강성대국이야 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쌀을 공급할 거야 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정일이 죽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어. 강성대국이라고 그렇게 제창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했어요. 뒤에서 야 저거 걱정해 죽었다고. 그러니까 쌀은 한 톨도 지금 쌓아놓은 게 없는데 국민들한테 강성대국이 대문을 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화병에 죽었다고 누구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거짓된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한테 넘어갔죠. 다시 앞으로 얘기가 가서 김정은이 그 아버지 업적을 이어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그 정말 강폭 정치 이런 코스프레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변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너그럽지 못한 옹졸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조그만 그 잘못이 있어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맞아.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나는 뭐 가장 놀랐어? 가장 놀랐던 게 김정은이가 딱 집권하고 나가지고 그 해산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김정은이가 되게 젊은 사람이고 그렇게 천재적이라니까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마다 만나면 우리 이제 곧 개방한다고 맞아. 중국이랑 협상을 한다고 그때 때 맞춰가지고 막 나진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래서 그게 삼각지대가 그 단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각지대가 라진이었잖아요. 거기 러시아랑 중국이랑 맞닿아 있었는데 북한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장성택이가 그 라진항을 러시아에 팔아버린 거예요. 맞아, 그게 이슈에 나왔어. 그래서 러시아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왔던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대가 진짜 많았겠다. 기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진짜 컸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면 이춘희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우리 원수님께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쌀 대신 탄화를 선택했다고.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들 때만이 우리가 자주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이게 곧 우리의 그 행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조그만 허리띠를 조이면 조그만 국방력에 우리한테 돌아올 쌀 대신 국방력에 조그만 예산을 지출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행복해질 거야. 부유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되풀이 되지 않아요? 조그만 허리띠를 조이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북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할까. 누가 알았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영원하게 가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영원으로 바뀐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말들을 했으면 폭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혜선 언니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일 놀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마음놓고 장사를 해왔으니까 김정은이 딱 집권을 하면 이제 개혁개방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도 이제 젊은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북한이 뭔가 개혁개방으로 좀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들 뭔가 북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랬다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국경을 다 봉쇄했어요. 국경을? 네, 밀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했던 장사를 싹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싹을 자르려고 했던 거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국민들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자랐는데 왕자님으로 자랐는데 서민들이 삶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싹 다 짓뭉개 버린 거예요. 그 소박한 꿈을. 그래가지고 해산이 그나마 살기가 괜찮아졌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해산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린 거예요. 그치, 밀수로 밤보러 왔던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나는 솔직히 맏며느리가 나가면 둘째 며느리가 좀 더 괜찮은 둘째 며느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아우만한 동생이 없다고 그 첫째 며느리만한 둘째 며느리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놀랐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 불순록화물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보면 요즘은 그렇게 막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처벌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때가 진짜 많이 봤던 시기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초반부터. 봤던 사람들 막 테이프 시대부터 불순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북한 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CD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막 왕성하게 이게 움직이다가 SD 카드 시대로 좀 돌아서면서. 그때 2006년도에 벌을 이렇게 딱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경각심을 갖고 몰래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 막 열심히 한류를 시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대학교 가서부터예요. 그렇지. 영상물을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로맨스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잘생긴 남녀들이 맞아. 나오고, 너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시나리오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사국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치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연속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불순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면 불순이라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한 드라마나 이런 걸 또 불순이라고, 북한에서는 지칭하지. 그런 서양적인 모든 거를 통틀어 불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하지가 않다고, 철학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군님 최고야라고 나오는 것만 순결한 녹화물이고, 순결하고, 나머지 다 다른 나라 거는 다 불순이라고 불순인 해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한류뿐 아니라 디즈니 영화에도 빠졌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봤고,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봤던 디즈니 영화가, 그게 디즈니가 맞나 모르겠네? 아이스 에이지? 그게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영화로 아이스 에이지예요. 어쨌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딱 집권하고 나서 총살을 한 거예요, 얘네를. 그때 벌써 총살이 시작됐구나.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총살이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흉기를 보낸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정말 쇼크할 일이죠. 맞아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라고 애니메이션 있구나. 그게 뭐지? 이게 한국말로 뭐지? 기억이 안 나네? 한국말로 아이스 에이지라고 이렇게 나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대로 북한 걸로 봤었으니까. 영어로 그냥 아이스 에이지 이렇게 빙하기예요, 언니. 빙하기. 빙하기로 봤어요, 내가. 빙하 시대. 빙하기. 나는 그때 너무 쇼크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계속해서 불순을 시청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보는 거를 죽인다고? 이러다 나도 죽겠네. 그런 위구감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어. 나는 그래도 북한 정권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 부모님 덕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막 북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명장원의 자식, 탐부의 자식, 조금 계급으로 따지자면 밑에 있는 계급에서는 원망이 컸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간부과 대상이라고, 언니. 그치. 나라에서 좋은 어디까지 곳으로 배치를 해줘요. 예. 어차피 나는 간부로 살 인생이에요. 북한에서 말하면. 그래서 위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끼치지. 거예요.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치. 나 처음으로 그런 위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 왜 그러면 계속 드라마를 보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특별하게 놀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차라리 드라마가 안에 다른 거를 즐길 수라도 있었으면 나는 그냥 드라마 대신 다른 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나의 분노, 나의 우울함, 나의 지루함, 이런 거를 표출할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고 나의 감정을 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끊어요? 얘가 유일한 나의 길동무인데.
중독이지. 마약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행복이었어. 드라마를 보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사라는 걸 보면서 끊어야 되겠다고. 이거를 끊었어?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근데 그 생각을 못해. 이걸 끊어야 되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를 못한 거야 나는. 조심히 봐야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지. 조심히 봐야겠네. 그리고 했던 게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드라마를 안 보면 다 용서를 해줄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자수를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지금까지 죄를 고해서 살아남은 경우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자수한 사람 있었어요? 대부분. 대부분이 자수를 했어요. 잠깐만. 그럼 자수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비판서를 쓰고 끝냈어요. 끝냈어? 죽이지 끝냈는데 않았어? 역시 그 사람이 문건의 자료화가 돼서 남은 거예요. 자수한 개모저리들이 있었다고? 개모저리들이 있었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랬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또 다시 벌을 주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 이렇게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몰래 보고 정말 가까운 친구도 드라마를 안 줬어요. 저 절대 그 주면 안 돼. 일이 이거 내 목숨하고 달려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한테 드라마를 줬던 이유는 그나마 생활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만일 단속을 당하지 않아요. 백건구라는 곳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2,000불을 주면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있어. 네. 그래가지고 검열할 때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없으면 목숨 내야 되니까 보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 드라마를 줬던 친구도 내가 물었어요. 너는 내가 어디가 믿음직스러워서 이 드라마를 주는 거니? 그러니까 누나는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은 묵과할 수 있겠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게 감정 쪽으로 가다가 이성 쪽으로 사고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게 감정 쪽으로 가다가 이성 쪽으로 사고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없어졌는데 최소한 이 녹화물을 시청하지 말게 하며 비버벌경 하지 말라면서 국경을 막는 행위 그 이후에 김정은의 이 공포가 이건 너무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시점에 굵직굵직한 사건은 되게 많은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지? 행보가 다르네? 처음에는 되게 느꼈구나. 강국 정치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사람이 포악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빠랑 같이. 우리 오빠가 그랬는데 되게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빠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렇게 그 정치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이 내키는 대로 이런 정치를 했다, 저런 정치를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들은 내가 말했다시피 다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아첨을 간접적으로 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는 노래를 알아요? 새로 나온 노래라. 새로 나온 노래인데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어쨌든 가사가 되게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이네. 당신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사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솔직히 언니. 난 옛날에 방구석 듣다가 진짜 놀란 노래가 진짜. 이거는 성인이 된 입장에서 누가 나한테 예를 들면 내가 언니한테 나는 진짜 언니밖에 몰라. 언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언니가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무서워. 민망스러워서 자리를 뜰 텐데 이거를 노래해가지고 온 국민이 부르고 있어. 근데 그 사실을 즐겼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쌍패 아니야? 나는 있잖아 김정일이 어떤 그런 취향도 너무 이상하게 꿈에 안긴 이 행복이 정말 생시옵니까? 그러잖아. 모든 여자들이 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잖아. 이거 미친놈이네. 내가 노래 가사를 보면서 북한의 모든 여자들이 무슨 개가 뭔지 한번 얼굴 본 적이 있다고 꿈속에서 장군님을 뵙고 싶고 안고 싶고 그립고 눈물 줄줄 흘린다는 이런 노래 가사에 난 진짜 이게 그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나는 가사들이 많지. 아니, 난 화가 난다기보다는 화가 나. 나는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창피를 모르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아첨을 너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 박수 치면 좋아하잖아. 그거를 좋아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런 환경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라고 부추기는 거죠. 작곡가들로 하여금. 그러면 장미 씨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거 진짜 노래 가사도 정말 예전에는 음유에서 좀 애돌려서 했다면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이건 뭐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그리고 대박. 와 대박. 그리고 장성택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진짜 분위기 어땠어요? 되게 흉흉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게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뭐냐면 그 평양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 우리가 기록 영화라고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다니는 행적을 다 촬영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영화로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다큐멘터리죠. 근데 북한은 그 영상만 틀면 TV만 틀면 그 기록 영화가 나오는 거 알죠? 알아. 그러니까 젖은 색도 계속 봐야 돼. 아직도 나와? 그럼요. 그거를 하기사 3시인가 2시 그만할 방송 수가 시작하면 있어요. 그게 첫 스타트잖아. 근데 예전에 그 제일 앞으로 김정일이 딱 걸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김정일을 보좌하는 측근 2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다음 측근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 뒤에 누가 항상 섰냐면 장성택이랑 그 외의 인물이 섰어요. 근데 이게 원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장성택 쪽에 측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꼴을 이루는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쪽은 완전 길게 늘어섰는데 오른쪽은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에는 막 20-30명이 따르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지?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원래 정치 세계에서 오래 살려면 지주군 듯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근데 장성택이가 그렇게 김정일 다음으로 자기 위상을 둔업했던 거예요. 죽으려고 함정 봤네.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었어. 그 전부터. 그 상황에서 김정은이 딱 집권을 했잖아요. 되게 젊은 사람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느낀 생각은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권을 물려받아서 지금 대통령하고 누구는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라에서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정말로 그게 뭐예요. 진짜 왔다 갔다 진짜 바둑알처럼.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그 부럽다는 생각은 그 불만을 야기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참 세상이 정말 엿같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장성택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 부분이 장성택이가 김정은이를 잘 보좌할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이는 나이가 어리고 장성택이는 로장이니까. 그렇지. 그 김씨 시대부터 김일성 때부터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영위를 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 뒷받침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북한 거예요. 주민 누구나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사람들이 뭐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모란봉 악단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어쨌든 설명절을 맞으면서 모란봉 악단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얘네가 드레스를 입고 나온 거예요. 김정은이 느낌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싶었나 봐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언니
꽁꽁 여민 옷만 입고 나오다가 어깨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좀 새롭기도 했겠다. 이게 뭐지라고 나는 계속해서 봤어요. 응. 이 갑자기 뭔가 지금 센세이션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징조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치. 그때 장성택의 표정을 보면 아는데 되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이 상황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뭐지? 뭐라고 한 소리 했겠다. 그래서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그 영상을 다 촬영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이 표정 봤냐고, 김정은이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저기 보수 몸을 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네,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만 그 바지 길이가 짧아도 난리치는데. 난리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기찰대가 일렬로 쫙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단속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깨 드러난 그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충격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린 장성택을 옹호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김정은이를 인정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가 행보를 해왔는데 그 전시대하고는 다른 행보를 해왔어요. 누가가 등장했냐, 옆에 이설주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부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근데 너무나 색다른 행보를 보인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너무 궁금했다. 부인이 초창기에 한국 언론에 뜬 게 초록색 원피스 입고 등장했는데 우리도 놀랐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지? 그래서 다 본 거죠, 이설주. 어떤 여자가 과연 등장을 할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부인이라고 하니까. 딱 봤는데 날라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북한은 알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예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날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옷차림에서 보여주다시피 반짝반짝 파란색도 일반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 그 초록색도 일반 초록색이 아니고 반짝이는 초록색 옷을 입었고, 우리가 스커트 길이를 단속할 때요. 완전 짧았어. 스커트가 진짜 짧았어요. 거기에 하이힐을 신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뭐였는 줄 알아요? 리본을 달고 나온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초상의장. 초상의장을 달고 있어야 돼요. 초상의장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맞다. 어떤 반응이었어? 초상의장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았던 거야, 거기서. 그래서 저 초상의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큰 리본을 달고 나온 게 맞냐고. 그리고 우리 그 3층 같은 경우는 난 저건 아니라고 본다 이러면서 팔짱 꼈잖아요. 무슨 여자가 북한은 또 남전여비가 심하잖아. 여자가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걸어가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딱 옆에 서가지고 하이힐 신고 짧은 치마 입고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모라면 좀 듬직한 사람을 바랬었는데 너무 이렇게 가볍고 연예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락모락 진짜 막 파다한 얘기가 돌았어요.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유언비어도 있었을 거고 평가도 있었을 거고 나름의 견해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는 진짜 북한 사람들 속에서 실제 돌았던 유머예요. 김정은이가 저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래요. 김정은이는 좀 더 공부한 여자를 좋아했대요. 근데 그 김정은이가 좋아했던 여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그것도 생명과학부에 다니는 여자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일본에서 넘어온 기국자 출신이래요. 근데 북한은 알죠, 언니? 그 기국자를 칭하는 호칭이 따로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제퍼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한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치. 출신 성분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혁명가 뼈대는 아니다라는 것이 주역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국자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벤치 났구나. 너희 엄마도 그 출신인데 이 아이까지 기국자 출신이면 너가
집안을 다지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아무 여자나 골라서 결혼을 시킨 게 이설주다. 이렇게 말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설주를 국모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루머에 루머를 생성해가지고 난 실제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김정은 원수님은 사실 공부한 여자를 택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기국자 출신이다 보니까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랑 결혼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엄마야. 아니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엄마가 제포 출신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그때 아름아름 알았다는 거야? 알았어요. 아, 비밀이 아니었구나. 그게 비밀이 아니었던 이유가 그때 기국자들이 엄청 핍박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국자들의 말투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인식 속에 기국자들은 되게 깍쟁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면 너, 나면 나 이런 인식이 확실하던 좀 깬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북한은 그게 없었잖아요. 뭐나 나눠 먹고 뭐나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비춰봤을 때 기국자들은 되게 인색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암암리에 우리가 이제는 길을 펴도 된다. 국모가 기국자 출신이다라는 말이 돌았던 거예요. 어머, 진짜? 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알았냐면 주변 사람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기국자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와. 그거 그러니까 아니냐고. 김정은의 엄마가 기국자인 거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비밀도 아니라는 거네. 비밀도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비밀도 아니죠. 근데 그 하기서 모르던 시절에 기록영화가 나왔거든. 네. 근데 와이프가 워낙에 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국자도 한 명 있었나? 이 정도였어요. 근데 기국자들이 워낙에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 모르지? 국모가 기국자야. 우리 기국자들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거는. 그렇지.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이제 도래했다고. 맞아요. 아멘네 조금 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 그러니까 기국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뭐지? 기국자가 국모였다고? 우리는 조금 놀랐던 거죠. 그렇죠. 출신 선거를 그렇게 따지고 계급 투쟁을 그렇게 한다고 지랄하더니 그러니까. 정작 자기 부인은 이런 사람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이설주가 청진 여자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근데 난 이설주가 청진 여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아, 몰랐어요. 네. 거기서는. 이설주가 저기 비행장 어디 청진 출신이에요? 청진 출신. 대단하네. 청진. 근데 나는 청진 출신인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김정은이 그런 뭘 한번 악단을 조직하는 태도나 이설주의 태도에서 사람들이 살짝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 아까 장성택의 그게 종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장성택이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인심도 장성택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성택이가 제거될 것 같다고.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성택이라고 안 불렀어요. 장부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김정일이 죽으면서 장성택의 위상이 확 올라갔어. 이제는 연장자고 연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노장이니까 그 거지. 사람.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뉴스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물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뉴스 딱 들었더니 장성택이가 잡혀갔대. 이 사람이 초용됐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돌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제명이 뭔데?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세력이 너무 세졌으니까 이 사람을 제거한 건가? 근데 되게 흉흉하게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잠자리를 요구했대. 근데 그 잠자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여자는 개밥으로 우리에 던졌대. 그리고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잠자리를 거절했다고 산채로 화장터에 보냈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가짜로 지어낸 소문이지. 유언비어지. 유언비어죠. 그치. 유언비어인데 내가 알기로는 누군가가 그 유언비어를 터뜨렸는데
그냥 나온 유언비어가 아니었던 거죠.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주도한 전문적으로 유언비어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지. 이게 계속해서 생성되고 왜곡되고 확장되고 이러면서 완전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택이가 세력이 너무 커져서 김정은이한테 당했다가 아니라 이 인간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인간 말종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지. 그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부서가 또 있대. 이렇게 지역마다 가서 장마당에 가서 은근슬쩍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이동하고 그런 그 소문을 가지고 이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누가 와서 증언을 했어. 나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언니. 한 사람을 어떻게 하장토록 해? 갑자기 언니 생각을 해봐요. 자기랑 잠자리를 거절했다고 산 사람을 하장토록 보낸다니. 막 그 다음에 땀이 나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너무 세력이 커졌나 보다. 이 사람이 세력이 너무 커졌나 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죽하면 그래도 고모부인데 죽였겠냐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모부까지 죽이지? 되게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렇구나. 그랬겠다. 우리도 엄청 충격이었는데. 갑자기 언니 생각을 해봐요. 자기랑 잠자리를 거절했다고 산 사람을 하장토록 보낸다니. 막 그 다음에 땀이 나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너무 세력이 커졌나 보다. 이 사람이 세력이 너무 커졌나 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죽하면 그래도 고모부인데 죽였겠냐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모부까지 죽이지? 되게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렇구나. 그랬겠다. 우리도 엄청 충격이었는데. 그럼 혹시 그 김정은이가 김정남이 이복형이 있어서 이복형 죽였다는 이복형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북한에서. 근데 이복형을 죽였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복형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 한국의 정보들은 한류와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잘 몰라요. 근데 북한은 그 특성상 두 가지로 돈벌이를 하거든요. 기본 자원을 팔아서 돈벌이를 해요. 근데 그 자원이 두 가지가 석탄이고 다른 하나는 오징어예요. 그치. 오징어 발이 많이 하지. 그래서 오징어 잡이를 하러 동해바다를 끼고 이제 동해서에 다 끼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청진 같은 경우는 동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특히 청진에서 사는 남자의 70%가 오징어 잡으러 저기 공해상으로 나가요. 너무 웃겼던 게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우리 집이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창문만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면 너무 예뻤어요. 왜냐면 오징어를 잡자고 사람들이 전등을 켜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서 보면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렇지. 아름답게도 보이고. 네, 막 새벽 1시, 2시에 그냥 잠에서 깨서 창문을 딱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가 막 빛으로 반짝반짝 거려요. 알지. 어느 순간에 그 빛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어징어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왔는데 계속 잡혀주고, 그러니까 오징어 시점에서는 그 친구가 죽으니까 점점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어징어랑 같이 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오징어가 북한에 안 들어와요, 언니. 그러니까 공해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해상에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공해상에도 잘 안 나. 러시아 영토에 머물러 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까지 침범해 가가지고, 잡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공해상까지 가기 때문에, 날씨 정보를 알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까, 라디오를 꼭 챙겨요. 북한에서 라디오를 좀 소장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라디오를 챙기죠. 이거는 무조건 챙기죠. 라디오를, 이거는 목숨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의 신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라디오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 엄청 쉽다고 하더라고. 손으로 뭐 라디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외국에서 들여온 것도 아니고, 이건 날씨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러면 뭐 어떻게 통과가 되나 봐요. 근데 공해상에 나가면 북한 전파가 잡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한국 전파가 잡힌다는 거죠. 우와, 대박. 라디오를 딱 틀면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게 먼저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들으려고 산 건 아닌 거잖아. 투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뭐 혁명 정신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아니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막 김정남이 얘기가 나온대요. 엄청 많이 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김정남이 죽은 거는 모르고 김정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거 아냐고. 이복형이 있는데 외국에서 산다고. 이름은 김정남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에이 무슨 처음에는 언니 그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얘기를 딱 전해 듣잖아요. 그러면 에이 무슨 그렇겠어요. 두 번째 전해 듣잖아요. 정말? 세 번째는 그런가? 네 번째는 얼커니. 이게 사람이 점점 스며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나중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게 아마 거짓말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아마 믿었을 거예요. 워낙에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귀하고 소중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김정남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었어요. 와, 당연히. 북한에서 진짜 이모저모로 너무 많이 알고 있었네. 그래도. 너무 그 짧은 시간에 참 드라마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통치했나 이 사람이? 2011년인가 12년에 제 10년 집권을 어때 했거든요. 2009년에 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진짜 총살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간부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총살이 그럼 다시 시작된 거네. 그렇죠. 이제는 이 사람은 강폭 정치 대신에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교수형 때를 많이 세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질로서 강폭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능력 부족이었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실 나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간보하는 남편을 만나야지. 왜냐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북한 간부는 여기 공무원하고 달리 뇌물로 살아가는 구조예요. 그치. 뇌물 많이 받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그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환상이 깨졌어. 와,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네. 이거는 나의 우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천시됐다면 지금은 되게 위상이 높아요.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 네. 죽을 위험은 좀 덜하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물론 막 중국가 광범위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북한 장사꾼들은 그 해산에서 물건이 밀수로 들어오면 그 물건들을 받아다가 다시 그 총진이라든지 함흥이라든지 이런 곳에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위험이 덜한 그치. 거죠. 막 그렇게 차판 장사라고 하잖아요. 외국하고 차들이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완전 이게 주객이 좀 많이.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보고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이 분위기가 좀 어마무시하네. 그리고 또 웃겼던 게 장성택이가 한 명 죽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밑에 있던 수많은 간부들이 죽었어요. 근데 100명이 간부가 그 죽으면 몇 명이 승진하는 줄 알아요? 올라가고 해가지고 100명이 죽으면 10,000명이 승진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우성을 터뜨리고 한쪽에서는 폭죽을 터뜨리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빠가 쫙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막 바뀌는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진짜 솔직한 말로 내가 왜 이 말을 또 물어보냐면 내가 우리 나이 때 장미야 너 나이 장혁이 나이 내 나이 때 김일성을 봤어. 김일성 시대를 조금 그래도 겪었고 김정일이 죽는 것도 봤어. 정은이 등장을 봤어. 주해까지 사실 우리 엄마 세대까지만 해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들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4대가 지금 어떻게 헤쳐먹는지를 보는 거잖아. 이것도 쉽지 그쵸. 않잖아. 그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겪었는데 김주애까지? 그러면 나는 한국에 와서 놀러 나갔던 게 7월 8일날 김일성 죽을 때 나도 물론 울었지만 그래 미친 듯이 울었잖아. 좀 보면 언니, 소름 끼치거든. 우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같이 까무라- 심장 쇼크 와서 죽은 죽은 사람도 사람들도 있잖아. 많아요. 까무라치 그랬잖아. 근데 김정일이 죽은 거를 봤단 말이야. 근데 김정일이 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고 저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 사람이라는 거에 한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는 거야. 왜 겨울에 죽을 것 같으면 겨울이 지냐고. 너무 추워가지고 공상 호상 쏘고. 걸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엄청 악독한 놈이 죽는 겨울은 더 춥다는 생각이 어이가 들었대. 없다. 그런데 김주애까지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한참 어린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장년급 되는 사람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영상이 있어요. 봤어. 북한은 아직도 유교국가예요. 여자한테. 남전여비의 사상이 가득 찬 나라 그렇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걔가 공주님이고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님이 어린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영상은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 안 좋은 영상이었다. 그럼 북한 나는 주민들- 확신할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이 심리적인 어떤 거를 자극할 때,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완전 그런 확실하게, 구도였던 거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물론 나는 코로나 전에 탈출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탈출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북한이 어려웠던 시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야. 그치. 근데 나는 또 고난의 행군을 못 겪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가난해. 근데 나는 잘 몰라. 딱 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탈출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에 와,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들려온 거죠. 그보다 근데 훨씬 더 어렵네. 어려웠죠. 근데 북한에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사람들은 순양이밖에 없다고. 그치. 양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단돈 한 푼을 주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런 강철 심장을 가져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정말 아비규환인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북한에서? 그 장성급 사람들이 파티를 했어요, 언니. 그 와인잔 이렇게 쫙 세우고 봤어요? 나 그 영상 봤어요. 파티하는 영상이 나와요. 진짜? 예. 어쨌든 파티를 해요. 그치.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니 당장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파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 사람은 정치할 그릇도 못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성도 안 좋고 정치적인 수완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 진탕치든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폭정 아래서 쓰러져 가는데 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언니 역사 시간에 그런 편과 문구들을 많이 배웠어요. 왕이 그 잘못된 정치 아래, 폭정 아래 수많은 백성들이 쓰러져 간다. 그치. 이런 문구를 많이 배웠었거든요. 딱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건설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 근데 그거를 제 돈 내고 해요? 아니잖아. 아니요. 국가 돈도 안 내잖아. 국가 돈도 안 내요. 그냥 개별 부담을 다 시켜요. 그렇지. 북한에서는 세외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까는 자갈까지도. 다 부쩍 국민들 세멘트까지 다 주머니에서 국민들 나오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잖아. 이건 정말 말도 그냥 옛날 봉건 국가랑 똑같은 거예요. 행태가 어느 날 뭐 그래요. 회사가 자 나라에서 우리 회사한테 얼마의 돈을 지원하라고 한다. 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인원이 20명이라면 나누기 20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뽐빠야지. 네, 내는 거야 그 돈을. 우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대신 돈을 내는 내야 거예요.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우아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몰고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잖아. 나도 어떤 너무 친구가 신기해. 물어봤어 나한테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냥 직장 2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나는 나라가 배정한 직장이고 하나는 내 스스로 찾은 직장인데
내 스스로 찾은 직장에서 돈을 100원 벌면 70원을 나라에 바치고 30원으로 그 70원을 원래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정한 직장이라 바치고 30원으로 생계를 한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 진짜 어렵지. 난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당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월급으로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월급 얼마 받았어? 우리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월급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배급도 안 주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배급이 없어진 지 벌써 까마득하단 말이야. 몇십 년이 됐는데. 근데 우리는 너 무슨 직장에 다녔으면 무슨 일을 했냐 그게 훨씬 중요하잖아. 그 직장에서 무엇을 어느 만큼 내가 조절해 먹을 수 있는 직업인지 그거를 훨씬 더 그쵸.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뇌물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좀 훔쳐갈 게 있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치. 월급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월급 물어봐서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북한 돈으로 1,000 얼마인지 그럴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옛날에 월급 타령할 때 북한의 담배 한 갑이 월급. 3,000원이에요, 언니. 어이가 없지, 진짜. 그러니까. 나는 월급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북한에 있을 때 인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껍데기는 사회주의 껍데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라는 껍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불합리성을 감당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살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조차 우리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를 우리는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 그냥 외부 세계는 막연하게 그 월급을 받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외국은 돈이 많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사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고. 우물 안의 개구리죠.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그러니까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못 받으면서 착취당하는 이 삶이 우리밖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뭔가 잘못됐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뭔가 이것도 나는데 그게 대한 인식이 안 지금은 되는 인지를 거지. 했을 거예요. 그래. 언니 화폐 교환 있었잖아요. 화폐 교환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렀어요. 톡톡히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북한이 조금 안정기에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2009년도거든요. 2010년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국가가 그래서 어느 날 화폐 교환을 확 하면서 국민들이 돈을 다 물러 만들고 국가는 그 돈을 다 어찌 보면 헬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자기 돈을 막 태우는 사람이 있는 그런 코스프레도 하고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그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그 달러를 꽂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달러를 못 쓴대. 그 이 사람들이 뭐 국가가 뭐 100대 1로 돈을 다 낮추고 달러도 못 쓰고 못 쓰게 다 휴지 만들었다. 우리는 그래서 물어줄 돈이 없다. 막 이러면서 국가가 그렇게 했는데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 돈 못 받았어? 당연히 못 받았죠.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였던가요? 10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달러를 빌려줬으면 100달러를 받게 된 상황인데 그것마저 국가가 달러를 못 쓴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체계가 진짜 누가 그 경제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